안녕하세요. 마스터 J입니다. 확률 수사국 1%의 살인, 2권, 무인 헬스장의 1%?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클립이 없는 새벽.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신도림의 24시간 무인 헬스장. 유리문 바깥 복도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 사이로 규칙적인 마찰음이 새어나왔다. 러닝머신 벨트가 공기를 갈아내는 소리였다. 사람이 뛰는 숨소리는 없는데 기계만 달리고 있었다. 청소업체 직원은 휘화를 들고 출입 태블릿 앞에 섰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화면이 한번 번쩍 다시 어두워졌다. 그 짧은 깜빡임 뒤에도 출입 가능은 뜨지 않았다. 자동 잠금. 원래라면 새벽 5시 15분 이후 청소 시간대에만 제한 해제가 됐다. 그는 손을 문손잡이에 대지 않고 귀만 가까이 댔다. 벨트 소리, 그 소리 사이로 아주 낮게 톡 하고 무언가 튀는 듯한 소리, 금속이 고무를 한번 치는 느낌. 안에서 뭐가 계속 돌아가요. 그는 119에 전화를 걸며 뒷걸음질 쳤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늘어지는 동안 유리 너머로 보이는 런닝머신 존의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어두운 바닥 위에 검은 얼룩 하나가 뚫어붙어 있었다. 사람 형체가 러닝머신 앞에서 꺾여 있었다. 잠시 후 구급대와 경찰 그리고 현장 요원이 순서대로 들어왔다. 자동 잠금은 마스터키로 해제됐다. 문이 열리자 땀 냄새와 소독제 냄새가 섞여 한 번에 밀려 나왔다. 벨트 소리는 그대로였다. 기계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초동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요원이 출입 태블릿을 들고 짧게 숨을 들이켰다. 말은 정확해야 했고 빠르게 끝나야 했다. 사망자 정하준 남성 만 40세 직업은 대기업 물류팀 과장으로 확인됐고 이 헬스장 정기회원입니다. 발견 시각 05시 26분 발견자는 야간 청소업체 직원 출입 시도 중 내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이상 상황 확인 후 신고 출입문 자동 잠금 상태 강제 개방 흔적 없음 출입 기록은 04시 58분 03초 사망자 한 건만 찍혀 있습니다. CCTV는 출입구와 러닝머신 존 설치. 저장은 되는데 05시 15분 전후로 프레임 드랍 구간 확인됩니다. 임시 추정사인 러닝머신 낙상으로 인한 두부 외상. 사망 추정 시각은 05시 10분부터 05시 20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한 문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붙였다. 그리고 러닝머신 기록값이 경사도 1%로 고정돼 있습니다. 기계는 평평해 보이는데 기록은 계속 1%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그 숫자를 설명하지 않았다. 숫자는 그냥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사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러닝머신 앞 정화주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뒤통수 쪽이 깨끗하지 않았다. 피가 바닥으로 번져나갔고 그 위에 물기가 한 번 더 덮인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닦으려 했던 건지 아니면 물이 흘러 들어간 건지 방향이 있었다. 물기는 러닝머신 아래에서 시작해 라커룸 쪽으로 길게 끌려가다 중간에서 뚝 끊겼다. 러닝머신은 여전히 돌아갔다. 벨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속도 표시가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기계 옆으로 조용히 붙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보고 물기 끝을 따라 손가락으로 공중에 선을 그었다. 장갑을 낀 손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닿는 순간 흔적이 바뀔 수 있었다. 멈추지 마. 그가 낮게 말하자 뒤에 있던 현장 요원이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네, 한 팀장님. 이름은 그렇게 붙었다. 한도윤은 러닝머신 패널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시간, 거리, 심박 연동 표시, 그리고 경사도 1%. 속도는 9.9로 떠 있었다. 시작 속도치치고는 높았다. 정하준의 출석 기록상 평균 속도는 7대였다. 한도윤은 멈춤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가 누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패널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작은 글씨까지. 사망자는 누구지? 그 질문이 혼잣말처럼 떨어졌다. 하지만 현장은 혼잣말을 그냥 두지 않았다. 현장 요원이 회원정보 출력물을 내밀었다. 정하준 40세
출입은 04시 58분 03초 단독으로 찍혀 있습니다. 03초. 한도윤은 숫자를 반복했다. 1초가 중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1초다. 옆에서 여자가 태블릿을 켰다. 케이블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와 연동 가능한 모델이었다. 그녀는 손목에 걸린 작은 허브를 만지며 화면을 빠르게 넘겼다. 움직임이 먼저였고 말은 그 다음이었다. 기기명 뜨네요. 그녀가 말하자 현장 요원이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누군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붙었다. 세진아 로그부터. 백세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가 남긴 말을 읽는 사람이었다. 한 팀장님. 이 모델은 안전키가 빠지면 즉시 정지하고 로그에 세이프키 디태치트가 남아요. 그럼. 지금은? 정상으로만 떠요. 그런데 여기 안전키 클립이 없어요. 백세진이 러닝머신 손잡이 아래를 가리켰다. 원래라면 줄에 달린 빨간 클립이 사용자의 옷에 걸려 있어야 했다. 사용자가 넘어지면 클립이 빠지고 기계가 멈춘다. 그런데 줄 끝은 어중간하게 늘어져 있었고 클립은 보이지 않았다. 클립이 없으면 멈춰야 하는데 현장 요원이 중얼거렸다. 왜 계속 돌아가죠? 그 질문에 또 다른 여자가 바닥 가까이 앉았다. 피가 번진 경계선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물기 방향에서 멈췄다. 그는 흔적을 보며 사람의 마음도 같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물기. 닦인 자국이에요. 그녀가 말하자 옆에 있던 경찰이 닦긴요. 하고 되물었다. 그 반응을 확인한 뒤에야 이름이 붙었다. 가은 씨, 그 말 자세히. 오가은은 손전등 빛을 낮게 깔며 설명했다. 땀이나 물이 흐르면 퍼져요. 그런데 이건 선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밀어낸 듯한 선. 그리고 여기서 끊겼어요. 끊긴 지점이 너무 깔끔해요. 오가은은 라커룸 문손잡이를 만지지 않고 장갑 낀 손으로 공중에서 거리만 재며 바라봤다. 손잡이 아래쪽에 알코올 냄새가 약하게 남아 있었다. 바닥에도 소독제 흔적 같은 광택이 얇게 번져 있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질문은 공기 중에 매달렸다. 정화준의 몸은 러닝머신 앞에서 꺾여 있었고 기계는 아직 달리고 있었다. 그 모습 자체가 이상했다. 사고라면 멈췄어야 했다. 그때 한도윤은 러닝머신 아래 고무 매트를 눈으로 채웠다. 매트 끝이 프레임과 평행하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다. 1cm 정도? 누군가 발로 차도 생길 수 있는 정도? 하지만 무인 헬스장에선 그 1cm가 누구의 손끝인지 찾기가 어렵다. 한도윤은 매트 모서리 끝을 다시 바라봤다. 그 위에 아주 얇은 가루가 있었다. 미끄럼 방지 분말 같은 것 또는 그냥 먼지. 문제는 먼지가 모서리에만 모여 있다는 점이었다. 누군가가 그 지점만 건드린 흔적. 백세진의 태블릿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타임라인에 작은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펌웨어 업데이트. 예약. 언제? 05시 15분. 자동 재부팅 0.7초. 0.7초면 오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네요. 백세진은 말을 잇지 않고 속도 그래프를 펼쳤다. 그래프는 일정하다가 05시 14분 59초 지점에서 아주 얇게 튀었다.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스파이크. 그 뒤 다시 안정. 이건 속도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정상적인 사용이라면 이런 팀이 잘 안 나와요. 한도윤이 러닝머신 패널의 속도값 9.9를 다시 봤다. 정화준 평균 속도가 7대라 했지. 현장 요원이 출력물을 넘겼다. 네. 출석 패턴상 워밍업은 6.0에서 6.5로 시작합니다. 그럼 9.9는? 한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세진이 로그 화면에서 또 하나를 꺼냈다. 사용자 프로필이 2개예요. 2개? 정화준 프로필 말고 하나 더. 이름은 비어 있는데 시작 속도 9.9, 경사도 1% 고정 설정이 남아 있어요.
오가은이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 무인 헬스장에선 누군가가 설정을 바꾸고 나가도 그 설정이 다음 사람에게 남는다. 그러나 이름 없는 프로필은 달랐다. 일부러 흔적을 지운 듯한 느낌. 흔적을 지운 사람은 흔적이 남는 구조를 알고 있다. 그 순간 구두 소리가 바닥을 2번 눌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 쪽으로 옮겨갔다. 한 남자가 출입문을 지나 들어오며 배지를 꺼내 보였다. 행동이 먼저였다. 그리고 말이 뒤따랐다. 현장 통제는 규정대로 진행하죠. 그 말에 경찰이 잠깐 눈치를 봤다. 현장 요원도 자세를 바꿨다. 이름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윤 감사관님 오셨습니다. 윤태호 내부 감사팀. 윤태호는 러닝머신과 시신을 한 번에 훑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보는 눈이었다. 무인 운영 시설에서 낙상사고 흔합니다. 기록만 남기고 끝낼 수도 있어요. 오가은이 그 말에 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사인은 뭐로 찍혔지? 구급대원이 전달한 기록지에서 현장 요원이 핵심만 읽어줬다. 임시 추정은 두부 외상. 낙상. 뒤통수 타격 흔적 있고. 혈흔 양상도 낙상 패턴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일 때 백세진은 CCTV 타임라인을 띄웠다. 그런데요. CCTV가 05시 15분 전후로 비었어요. 화면에는 05시 15분 2초부터 05시 15분 21초까지 검은 구간이 있었다. 단순 저장 오류처럼 보이지만 그 구간에만 작은 문구가 붙었다. 시간 보정. 시스템이 시간을 맞춘 흔적이다. 자동 동기화 로그가 남아 있었다. 한도윤은 출입 기록에 04시 58분 03초를 떠올렸다. 그리고 CCTV 타임스탬프를 머릿속에서 겹쳤다. 아주 얇은 틈이 생긴다. 그 틈은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누군가에게는 없는 출입이 된다. 한도윤은 수첩을 폈다. 그는 표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현장 보고하듯 필요한 정보를 한 줄씩 박아 넣었다. 이 순간만큼은 말이 곧 기록이었다. 정아준. 40세 남성. 대기업 물류팀 과장. 최근 48시간 동선은 어제 21시까지 야근, 새벽 4시 30분 자택에서 출발해 이 헬스장으로 이동. 관계자는 배우자 이수연. 회사 동료 장현우. 리스크 포인트는 이번 주 인사평가 발표, 과로로 인한 수면제 처방 기록. 윤태호가 그 마지막 문장에서 미세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수면제는 반응이 느려질 수 있죠. 낙상 가설에 힘이 실립니다. 오가은은 바닥에 물기 끝을 다시 봤다. 느린 반응으로 넘어졌다면 손잡이를 잡으려 했겠죠. 그런데 여기 손잡이에 지문이 거의 없어요.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녀가 시선을 라커룸으로 옮겼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조명이 깜빡 한번 흔들렸다가 안정됐다. 그 흔들림이 0.7초쯤 됐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짧은 흔들림 때문에 사람은 시선을 한번 놓칠 수 있다. 라커룸 안, 라커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딱 1cm. 한도윤이 라커 앞에 섰다. 그는 손잡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열려있는 1cm를 그대로 두고 안쪽을 틈으로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금속 고리 같은 게 보였다. 그 옆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비닐 위에 흰 가루가 얇게 묻어 있었다. 세진. 한도윤이 낮게 부르자 백세진이 한 발 다가왔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두고 손전등 각도를 바꿨다. 비닐에 인쇄된 작은 글씨가 빛에 걸렸다. 정전기 방지 파우더 같은 흔한 문구. 너무 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문구. 그 순간 런닝머신 존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마치 무언가가 제자리로 끼워지는 소리. 동시에 러닝머신 패널이 아주 잠깐 검게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백세진의 태블릿이 다시 진동했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새로운 로그가 떠올랐다. 리모트 어드민 로그인 05시 14분 59초. 접속 위치는 헬스장 내부가 아니었다. 2부
원격으로 닫힌 문. 리모트 어드민 로그인 05시 14분 59초. 백세진의 태블릿 화면에 뜬 한 줄이 락커 문틈의 어둠보다 먼저 사람들을 멈춰 세웠다. 한도윤은 락커의 1cm를 그대로 둔 채 눈만 화면으로 옮겼다. 윤태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지금 이 말은 누가 책임지나 같은 표정을 했다. 접속 위치가 외부예요. 세진이 단정하게 말했지만 단정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헬스장 러닝머신의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05시 14분 59초, 바로 그 0.7초 재부팅이 일어난 시각. 오가은이 락커 문틈을 다시 봤다. 1cm, 열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었다. 빨간색, 안전키 클립의 색과 닮았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그녀가 낮게 내뱉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반사였다. 한도윤은 고개를 돌려 경찰에게 말했다. 현장 보존선 더 넓혀요. 출입 태블릿 공유기 CCTV MVR까지 압수 목록에 올려. 그리고 락커는 사진 먼저. 경찰이 짧게 내하고 움직이려는 순간 윤태호가 끼어들었다. 압수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모인 시설은 특히 절차대로 할 거예요. 한도윤이 끊었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말이 끝나자마자 세진이 손전등을 켰다. 그녀는 락커 손잡이를 만지지 않고 오가은이 준비한 비닐 장갑 위에 소형 지문 필름을 얹었다. 경찰이 사진을 찍는 동안 한도윤은 문틈을 통해 보이는 물건의 위치를 눈으로 채웠다. 열겠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레 락커 문을 1cm에서 3cm로 5cm로 넓혔다. 경첩이 아주 작게 울었다. 그 안에서 빨간 클립이 줄 끝에 끼워진 채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 줄은 러닝머신에 달린 줄이 아니었다. 투명한 낚싯줄 같은 얇고 새끈한 줄이었다. 그리고 클립 옆에는 손바닥만 한 비닐봉지가 있었다. 비닐에 묻은 흰 가루는 정전기 방지 파우더라고 인쇄된 글자 위에서 더 도드라졌다. 오가은이 숨을 한번 삼켰다. 이게 여기 왜 있어요? 세진이 먼저 답을 찾았다. 그녀는 비닐의 봉인 부분을 확대해 촬영했다. 봉인 테이프 새 거예요. 뜯었다 다시 붙인 흔적이 아니라 오늘 붙인 느낌. 한도윤이 클립을 바라봤다. 안전키 클립은 사고라면 바닥에 떨어졌어야 했다. 아니면 정하준의 옷에 걸려 있어야 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여기에 숨겼다. 더 정확히는 여기서 발견되게 만들었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한도윤이 물었다. 현장 요원이 대답하듯 말했지만 그 말은 이미 한 번 들은 말이었다. 임시로 낙상입니다. 임시. 한도윤이 반복했다. 그럼 확정은 아직. 윤태호가 못마땅한 듯 팔짱을 껐다. 낙상인데 클립이 락커에 있다고 해서 살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원이 본인이 치워놨을 수도 있죠. 오가은이 고개를 저었다. 넘어졌는데 스스로 치우고 다시 뛰었다고요. 피가 저렇게 나는데 그녀는 말하면서도 바닥에 끌린 물기 끝을 다시 확인했다. 물기는 락커 앞에서 끊겼고 끊긴 지점엔 슬리퍼 발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다. 헬스장에는 슬리퍼가 없었다. 세진이 태블릿을 다시 넘겼다. 원격 접속 로그의 상세가 열렸다. 접속 계정, 접속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된 IP의 일부. 숫자 몇 개는 마스킹돼 있었지만 패턴은 남아 있었다. 관리자 계정명이 OPS-1이에요. 한도윤이 락커 문을 닫지 않은 채 출입 태블릿 쪽으로 걸었다. 출입 태블릿엔 청소업체 출입 시간이 따로 찍히는 메뉴가 있었다. 그는 화면에 청소 일정을 눌렀다. 새벽 5시 15분부터 6시까지 딱 CCTV가 비는 구간과 겹쳤다. 이 헬스장 청소는 누가 맡죠? 현장 요원이 답했다. 외주입니다. 새벽 클린이라는 업체.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리문 밖 복도에 서 있던 청소업체 직원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 남자는 아직도 얼굴이 하얗다. 자신이 신고한 현장에서 자신이 가장 의심받는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다. 오가은, 한도윤이 짧게 불렀다. 발견자부터 오가은이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헬스장보다 더 조용했다. 조용해서 작은 거짓말이 더 크게 들리는 공간이었다. 성함이 최성호요. 남자가 대답했다. 말끝이 갈라졌다. 저는 그냥 청소하려고 왔는데 안에서 기계가 사람이 몇 시에 도착했죠? 5시 25분쯤이요. 원래 5시 15분에 들어오는데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오가은이 되물었다. 최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가려다 멈칫했다. 그 순간 오가은은 그의 오른손을 봤다. 손등에 마른 소독제 자국이 희끗하게 남아 있었다. 알코올을 급히 문지른 흔적, 그리고 손목 안쪽에 얇은 흠집 하나, 마치 얇은 줄이 스쳤던 것처럼. 문은 만졌어요. 아니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귀만. 그럼 손등은 왜 이렇게 됐죠? 최성호가 입술을 핥았다. 제가 소독제를 자주 써서요. 요즘 톡감도 있고. 오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그가 편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도착 시간 확인하려고요. 지금 배터리가 그럼 더 빨리 확인해야겠네요. 그 순간 한도윤이 복도로 나왔다. 그는 최성호를 보지 않고 오가은만 봤다. 눈빛으로만 묻는다. 거짓말이야? 오가은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확신은 없지만 냄새는 난다는 의미였다. 한도윤이 최성호에게 말했다. 사망자는 누구지 알고 있습니까? 최성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몰라야 정상인 질문을 들었을 때 잠깐 알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눈을 했다. 그분 회원이죠. 저는 이름까지는 정아준, 한도윤이 이름을 던지자 최성호의 눈이 0.7초 정도 늦게 반응했다. 아주 작은 지연, 그 지연이 오늘의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과 닮아 있었다. 모르죠. 최성호가 급히 말했다. 저는 그냥 들어오면 청소하고 나가고. 들어오면 한도윤이 물었다. 오늘은 못 들어왔다면서요. 최성호가 입술을 떨었다. 오가은이 그의 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면 계단으로 왔을 텐데요. 여기 CCTV 복도에는 계단 출입도 찍혀요. 최성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말이 첫 번째 거짓말의 끝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가 깨지고 누가 시켰다가 새로 생겼다. 헬스장 안으로 돌아오자 백세진이 이미 공유기와 NVR의 전원을 따로 분리해 봉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원을 끄지 않았다. 끄는 순간 로그가 재정렬될 수 있었다. 대신 백업 장치를 꽂아 복제만 시작했다. 관제센터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장 요원이 말했다. 본사 담당자 연결해 주겠답니다. 한도윤이 스피커폰을 켰다. 잠깐의 잡음 뒤에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매뉴얼처럼 또렷했고 어딘가 멀었다. 네, 본사 운영팀입니다. 무인 헬스장 관제. 김현서입니다. 운영팀이면 관리자 계정 관리하죠. 네, OPS-1 누가 씁니까? 잠깐의 정적. 그 다음 아주 매끈한 대답. 저희는 원격 관리자 접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장 장비는 자동 운영이고 원격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세진이 한도윤을 봤다.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화면이 이미 말했다. 리모트 애드민 로그인, 외부 접속. 오가은이 스피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05시 14분 59초에 찍힌 원격 로그인 기록은 뭔가요? 기록이요? 김현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흔들린 건 소리의 높이가 아니라 말의 순서였다. 매뉴얼이 끊겼다. 그건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기는 시스템 로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접속은 세진이 끼어들었다. 단어를 칼처럼 붙였다. 자동 업데이트는 시스템으로 남아요. 리모트 애드민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스피커폰 너머에서 숨이 들렸다. 김현서가 말을 바꿨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한도윤이 물었다. 그 제한 누가 풀 수 있죠? 팀장 승인 없이는 그 팀장 이름. 최재원 팀장입니다. 한도윤은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숫자를 하나 더 적었다. 1%?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화준은 오늘 새벽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한도윤이 말했다. 그런데 러닝머신은 05시 14분 59초에 외부에서 관리자 로그인. CCTV는 05시 15분 전후로 프레임 드랍. 청소업체 출입 시간은 05시 15분으로 예약. 이게 전부 우연입니까? 스피커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은 누군가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저희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끊긴 건 통화였지만 남은 건 첫 번째 명확한 거짓말이었다. 원격 접속을 쓰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쓰고 있었다. 세진이 말했다. OPS-1 계정 마지막 비밀번호 변경이 어제 23시 59분 59초예요. 현장 요원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23시 59분 59초요. 왜 딱? 오가은이 그 숫자를 한 번 더 곱씹었다. 59초의 끝. 1초 전. 누군가는 이런 시간을 좋아한다. 마지막과 시작의 경계. 기록이 넘겨지는 틈. 사망 추정 시각은 5시 10분에서 5시 20분. 오가은이 말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움직였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사람을 떠올렸다. 배우자. 그날 아침 이수연은 경찰서 대기실에서 한도윤을 만났다. 검은 패딩을 입었고 손에 쥔 핸드폰이 계속 떨렸다. 울림이 아니라 손이 떨리는 방식으로. 그녀는 한도윤을 보자마자 물었다. 남편이 사고라면서요. 운동하다가 지금은 임시입니다. 한도윤이 말했고 그 말이 그녀의 얼굴을 더 하얗게 만들었다. 오가은이 조용히 의자를 끌어 앉았다. 그 움직임을 본 이수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무릎 위에 보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정하준 씨가 새벽 운동을 자주 했습니까? 가끔요. 이수연이 바로 대답했다. 너무 바로였다. 생각해서 말하는 시간이 없었다. 가끔이 어느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세진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다. 회원 출입 기록. 지난 4주 새벽 5시대 출입이 13번. 가끔이 아니라 패턴이었다. 이수연은 화면을 보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신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요. 발령이? 인사평가. 한도윤이 말했다. 그게 리스크였나요? 이수연의 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한도윤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사망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한도윤이 덧붙였다. 집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수연은 잠깐 남편을 설명하려 했다. 그런데 설명의 첫 문장이 사랑이 아니라 방어로 시작됐다. 저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거나 원한 살 사람 아니고요. 오가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싸웠던 적은요? 어젯밤 새벽. 없어요. 이번에도 즉답이었다. 오가은의 눈이 아주 조금 가늘어졌다. 없으면 왜 그렇게 바로 나오죠? 이수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고개를 흔들었다. 정말 없었어요. 그냥 늦게 들어와서 씻고 잤어요. 세진이 말없이 통신사 위치 기록 요청서를 꺼냈다. 한도윤이 이수연에게 말했다. 정화준 씨 휴대폰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헬스장에 있지 않나요? 없었습니다. 이수연의 눈이 커졌다. 놀란 척이었지만 놀람의 방향이 이상했다. 왜 없지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데 쪽에 가까웠다. 오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 휴대폰이 그 새벽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서 갈릴 수 있어요. 이수연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대답했다. 남편이 자주 잃어버려요.
어디 뒀는지?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수면제는 드셨습니까? 아뇨. 이수연이 말했다. 그런 거 안 먹어요. 세진이 고개를 들었다. 처방 기록은 있어요. 이수연은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바꿨다. 가끔 잠을 못 자서. 가끔이 한도윤이 반복했다. 오늘도였습니까? 이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확신이 아니라 기도처럼. 아니요. 한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거짓말은 스스로 잘하도록 놔두는 게 좋을 때가 있다. 오가은이 다른 질문을 던졌다. 회사 동료. 장현우 씨는 아세요? 이수연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풀렸다. 들어본 적 있어요. 남편이 같이 일한다고? 어젯밤에도 연락했습니까? 몰라요. 이수연이 말했다. 남편 업무는 저랑 상관없어요. 그 말은 부부가 할 말이 아니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상관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조사가 끝나고 한도윤은 복도로 나와 세진에게 물었다. 장현우는 세진이 화면을 넘겼다. 정아준 씨와 마지막 통화. 04시 41분 발신자 장현우. 그 시간에 오가은이 말했다. 새벽 운동 나가던 시간과 딱 겹치네요. 한도윤은 수첩을 펴고 한 줄을 적었다. 04시 41분, 그리고 그 옆에 05시 14분 59초, 2시간표 사이에 누군가의 손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현장 경찰이었다. 한 팀장님. 검시관이 1차 소견 전달합니다. 한도윤이 스피커를 켰다. 검시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문장이 전부를 바꿨다. 낙상으로 보기엔 상처가 좀 좁습니다. 뒤통수 열상이 모서리에 찍힌 형태예요. 그리고 손목 안쪽에 얇은 압박 흔적이 있습니다. 줄 같은 게 닿았을 가능성. 오가은이 눈을 들었다. 줄. 세진이 락커에서 본 투명한 낚싯줄을 떠올렸다. 한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임시 추정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사고로 보기엔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 매끈했다. 매끈한 손길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할수록 더 남는다. 세진이 마지막으로 한 줄을 읽었다. OPS-1 접속 IP 마지막 세 자리가 201이에요. 한도윤은 멈췄다. 그 숫자는 헬스장 공유기의 기본 게이트웨이와 같은 패턴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내부처럼 보이는 숫자. 누군가가 위치를 겉으로만 바꿔 놓았다는 뜻.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외부인데 내부처럼 보이게. 한도윤은 수첩의 1%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렀다. 그리고 그때 세진의 태블릿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리모트 애드민 로그인 04시 58분 03초. 정하준이 출입문을 통과한 바로 그 초 누군가가 동시에 접속해 있었다. 3부 04시 58분 3초의 그림자. 리모트 애드민 로그인 04시 58분 03초. 백세진의 태블릿 화면에 뜬 그 한 줄이 방금 전까지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결론을 가볍게 뒤집었다. 정하준이 출입문을 통과한 바로 그 초 누군가가 동시에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왔다. 시간은 겹쳤고 겹친다는 건 누군가가 시간을 맞췄다는 뜻이었다. 한도윤은 락커 앞에 서서 손끝으로 수첩을 한번 눌렀다. 눌러서 멈추는 건 기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사망자는 누구지? 그가 낮게 던졌다.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답이 한 사람로만 끝나지 않을 걸 알아서였다. 정하준은 죽었고 그 죽음은 정하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가은이 물기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물기는 러닝머신 아래에서 시작해 락커 앞에서 끊겼고 그 끊긴 지점에 슬리퍼 발자국이 있었다. 헬스장은 슬리퍼가 없었다. 누군가는 밖에서 뭔가를 가져와 안에서 일을 했다. 윤태호는 현장 보존선 너머에서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보았다. 04시 58분 03초이면 출입 기록과 같군요. 같아서 문제죠. 백세진이 말했다.
사람이 그 초에 들어오고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한다. 우연이면 너무 예쁘게 맞아요. 한도윤이 짧게 물었다. 접속이 진짜 외부인지 내부인지. 세진은 이미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MVR 봉인 번호를 확인하고 공유기 복제 장치의 진행률을 다시 체크했다. 파일이 복제되는 바가 천천히 차오르며 말 대신 시간을 보여줬다. 둘 다일 수 있어요. 세진이 말했다. 외부처럼 보이게 내부에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내부처럼 보이게 외부에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오가은이 고개를 들었다. 외부인데 내부처럼 보이게. 그 말은 앞에서 한 번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뜻으로 꽂혔다. 그건 속이기가 아니라 설계였다. 한도윤은 락커 안에 투명한 줄과 빨간 클립을 다시 떠올렸다. 줄은 낚싯줄 같았고 클립은 안전키 같았고 비닐은 정전기 방지 파우더라고 적혀 있었다. 다 따로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놓이면 누가 일부러 모아둔 느낌이 든다.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순서를 세웠다. 먼저 로그, 그 다음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사인. 사인은 뭐로 찍혔지? 한도윤이 다시 물었다. 이번엔 윤태호가 아니라 세진을 보며 물었다. 기록이 말하는 사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세진은 검시관의 1차 소견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부 외상은 맞아요. 그런데 손목 안쪽 압박 흔적이 걸려요. 줄이 닿았을 가능성. 낙상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오가은이 물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질문이 세 번째로 반복되는 순간 현장은 그 질문이 필수 문장이 아니라 필수 단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질문을 반복할수록 답이 가까워지는 종류였다. 백세진의 태블릿이 복제 완료 알림을 띄웠다. 그녀는 봉인 테이프 위에 장갑 낀 손을 올리고 한도윤에게 눈으로 신호했다. 이제부터는 분석실.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실은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여기서 나오는 말이 거의 다 증거라는 뜻이다. 커다란 모니터에 공유기 로그, NVR 로그, 출입 태블릿 로그가 나란히 띄어졌다. 세진은 먼저 시간을 맞췄다. 새 장비의 시간이 서로 다르면 가장 먼저 맞춘 사람이 이긴다. 그녀는 각 로그의 NTP 동기와 기록을 비교했다. CCTV가 05시 15분에 시간 보정을 한 건 단순 동기화가 아니라 강제 동기화에 가까워요. 평소엔 하루 한 번 새벽 03시에 맞추거든요. 한도윤이 물었다. 왜 05시 15분에 맞췄지? 그 시간에 뭘 해야 했으니까요. 오가은이 말을 받았다. 딱 그때 화면을 비우고 싶었거나. 세진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프레임 트랍 구간의 전후를 확대했다. 05시 15분 02초부터 05시 14분 21초, 정확히 19초. 19초면 뭘 할 수 있지? 오가은이 중얼거렸다. 문 하나 열고 닫고. 한도윤이 대답했다. 락커 1cm 열고 뭘 넣고 다시 1cm로 맞추는 정도. 윤태호가 끼어들었다. 락커는 회원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누가 넣었는지 단정. 세진이 단정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락커 문 열림 로그가 있어요. 이 모델 락커는 스마트락이 아니라도 공용 CCTV에 반사광이 남아요. 그녀는 화면을 띄웠다. 프레임이 끊기기 직전 락커 줄에 아주 얇은 빛의 변화가 있었다. 사람이 몸을 넣을 때 생기는 빛의 막힘. 아주 짧고 매우 얇고 그래서 더 확실한 흔적. 사람이 있었네요. 오가은이 말했다. 그리고 러닝머신. 세진이 다른 로그를 열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05시 15분 예약 0.7초 재부팅. 그 직전 05시 14분 59초의 속도 스파이크. 여기. 그래프가 다시 떴다. 아주 얇은 휨. 사람은 이 정도 변하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뛰는 사람의 발목은 느낀다. 발목은 1%만 달라져도 방향을 바꾼다. 오가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0.7초에 화면이 깜빡이며. 발이 한 번 놓일 수 있어. 한도윤이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전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정키 상태 로그가 정상으로 유지됐어요. 클립이 빠졌는데도 그러려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센서 자체가 고장났거나 센서가 빠지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었거나. 윤태호가 말했다. 고장일 수 있죠. 고장이라면 세진이 반박했다. 왜 로그에 리모트 애드민이 찍힐까요? 그리고 왜 딱 04시 58분 03초에 한 번, 05시 14분 59초에 한 번? 한도윤은 수첩에 시간을 적었다. 04시 58분 03초, 05시 14분 59초, 05시 15분 02초에서 21초, 23시 59분 59초. 숫자들은 서로 멀어 보이지만 멀어서 더 좋았다. 누군가는 멀리 흩뿌려야 우연처럼 보인다는 걸 안다. 세진이 062 DHCP 로그를 열었다. 접속기기 목록이 줄줄이 나왔다. 스마트 TV, 태블릿, CCTV, 출입 태블릿, 그리고 언노운 디바이스 하나. 이거. 세진이 가리켰다. 언노운 디바이스가 04시 57분에 붙었다가 05시 16분에 떨어져요. 오가은이 물었다. 그 장치가 원격 접속을? 가능해요. 세진이 말했다. VPN이나 테더링 라우터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내부처럼 돌아오게. 한도윤이 질문을 바꿨다. 사람 쪽으로. 그 언노운 디바이스 누가 가져올 수 있지? 오가은이 바로 답을 적었다. 청소업체 본사 운영팀 또는 직원이 아닌 누군가. 회원. 윤태호가 그 회원이라는 단어에서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 회원이면 무인 시설은 늘 위험합니다. 그럼 더더욱. 한도윤이 말끝을 낮췄다. 회원 중 누구냐? 오가은이 이미 떠올린 이름이 있었다. 장현우. 새벽 4시 41분 통화. 사망자의 마지막 통화. 새벽에 일로 전화할 사람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사람은 제한적인 이유를 가진다. 장현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점심시간을 피했고 사람들이 몰리는 복도를 피했다. 넓은 유리 회의실 안에서 그는 물 한 컵을 만지작거렸다. 손가락이 컵의 테두리만 계속 쓸었다. 닿는 면적이 작을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의 습관. 오가은이 먼저 앉았다. 행동이 먼저였고 말은 그 다음이었다. 장현우 씨. 그가 고개를 들자 뒤에서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새벽 04시 41분에 정아준 씨에게 전화했죠. 장현우는 눈을 깜빡였다. 아주 자연스럽게. 네. 업무 관련해서요. 새벽에? 오가은이 물었다. 업무가 그렇게 급했어요. 인사평가. 자료가 오늘 오전에 올라가야 해서요. 장현우는 답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했다. 말이 매끄러우면 진실일 수도 있고 연습일 수도 있다. 한도윤이 물었다. 정아준이 새벽에 헬스장 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장현우가 말했다. 몰랐습니다. 오가은이 바로 이어 물었다. 그럼 왜 04시 41분에 전화했죠? 출근 전이면 보통 메시지부터 남기죠. 장현우가 잠깐 멈췄다. 멈춤은 거짓말이 아니라 계산이다. 급해서요. 세진이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한 장을 띄웠다. 출입 기록과 시간대, 그리고 언노운 디바이스 접속 시간표. 장현우의 눈이 스크린으로 갔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시선이 한 번 더 아래로 내려갔다. 언노운 디바이스라는 글자. 그 글자에 사람이 반응하는 속도는 늘 다르다. 아는 사람은 빨리 피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천히 읽는다. 오가은이 질문을 세 번째로 바꿨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됐지? 장현우 씨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장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웃음 비슷한 숨을 흘렸다. 저희는 그냥 일했을 뿐입니다. 한도윤이 말끝을 낮췄다. 정아준이 죽었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세진이 한 장을 더 띄웠다. OPS-1 비밀번호 변경 시간 23시 59분 59초. 이 계정 본사 운영팀이 관리한다고 했죠. 세진이 말했다. 그런데 변경 요청은 본사 내부망에서만 가능해요.
누군가가 내부망에 접근했거나 내부망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나 장현우가 말했다. 저는 본사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오가은이 말했고 그 말이 오히려 더 쉬었다. 본사 사람이 아니면 본사 사람과 연결돼 있겠죠. 장현우의 입술이 얇게 굳었다. 그 굳음이 길어질수록 말이 필요해졌다. 정아준 씨가 본사랑 뭐가 있겠어요? 한도윤이 조용히 대답했다. 정아준의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장현우의 눈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렸다. 이번엔 놀람이 아니라 불편 쪽이었다. 없어졌다는 말이 그의 머릿속 계획과 어긋났다는 듯한 표정. 오가은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정아준 씨 휴대폰 찾고 싶죠. 장현우가 입술을 핥았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 말이 세 번째 거짓말인지 첫 번째 진실인지 아직은 모른다. 다만 오가은은 방금 확신했다. 장현우는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정상인데 너무 빠르게 반응했다. 한도윤이 질문을 다시 정리했다. 사건의 중심을 두 갈래로 좁히기 위해서였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세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후보를 말할 단계였다. 두 가지로 좁혀져요. 오가은이 눈을 들었다. 첫 번째, 세진이 말했다. 러닝머신 조작, 원격 로그인, 속도 스파이크, 0.7초 재부팅, 안전키 무력화. 그 조합으로 넘어뜨려서 두부 외상.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세진이 손목 압박 흔적과 락커 속 투명줄 사진을 띄웠다. 줄을 사용한 조작. 손목이나 몸 어딘가에 얇은 줄이 걸려 순간적인 당김을 주고 넘어지게 해서 같은 결과를 만든 방식.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면서도 넘어진 방향을 통제할 수 있어요. 오가은이 낮게 중얼거렸다. 당김이며 물기 방향이 설명돼요. 누군가 끌어낸 듯한 선. 한도윤은 한 줄로 결론을 적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정이 아니라 좁힘이었다. 넘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멈추지 않게 만든다.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그게 살인이라면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죠. 기술도 현장도 둘 다 알아야 하는데. 세진이 답했다. 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본사 운영팀 내부 접근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현장 동선이 자연스러운 사람. 오가은이 덧붙였다. 청소업체 또는 본사 운영팀과 청소업체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도윤은 수첩에 적어둔 이름을 떠올렸다. 최재원 팀장, 김현서, 최성호, 장현우, 그리고 빠져있는 한 가지. 정아준이 들어온 공사 시 58분 03초. 누가 그 문 앞에 있었는지. 세진이 갑자기 모니터를 한 장 더 띄웠다. 출입 태블릿의 오류 로그였다. 보통은 그냥 지나치는 로그, 그러나 누군가가 시간을 만졌다면 그 로그가 남는다. 한 팀장님, 세진이 말했다. 출입 태블릿이 공사 시 58분 03초에 이중 인증 실패를 한 번 찍었어요. 이중 인증? 오가은이 물었다. 무인 헬스장에. 세진이 화면을 확대했다. 작은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OTP 토큰 OPS-1. 윤태호가 숨을 삼켰고 한도윤은 펜을 멈췄다. 이중인증은 사람의 손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그 순간 토큰을 들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토큰은 흔히 휴대폰에 있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정아준 휴대폰이 아니라 누군가의 휴대폰. 세진이 마지막으로 한 줄을 붙였다. 그리고 그 토큰, 방금 장현우 씨 책상 서랍에서 잡힌 블루투스 신호랑 같은 식별자예요. 사부, 5개의 1%. 그리고 그 토큰, 방금 장현우 씨 책상 서랍에서 잡힌 블루투스 신호랑 같은 식별자예요. 백세진의 말이 끝나자 포렌식실의 공기가 한번 가라앉았다. 화면에는 OTP 토큰 OPS-1 작은 글씨가 그대로 떠 있었고 옆 모니터엔 언노운 디바이스 접속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4시 57분 접속, 5시 16분 이탈. 딱
빈 구간을 감싸는 테두리처럼 윤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매끈했다. 블루투스는 근처에 있으면 잡히죠. 같은 층만 돼도요. 그걸로 사람을 묶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도윤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묶을 건 블루투스가 아니라 순서예요. 그는 수첩을 펼쳤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말이 따라왔다. 사망자는 누구지? 오가은이 그 질문을 조용히 받았다. 질문은 이제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었다. 정하준이 죽은 이유가 정하준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정하준이 죽어야 누가 편해지죠.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가족 회사 그리고 운영팀. 윤태호는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다. 운영팀은 편해지기보다 골치 아프겠죠. 백세진이 끼어들었다. 운영팀이 골치 아픈 걸 피하려면 사고로 끝나는 게 제일 편해요. 로그가 사고를 만들어주면요. 한도윤이 펜 끝으로 시간을 찍었다. 04시 58분 03초. 출입과 동시에 원경 로그인 시도 그리고 OTP 실패. 누군가 토큰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순간엔 실패했다. 이유는 뻔해. 토큰은 있는데 코드가 맞지 않았거나 시간이 어긋났거나. 세진이 화면을 넘겼다. NTP 동기화 기록이 줄줄이 뜨고 515 강제 보정이 빨갛게 표시됐다. 시간을 맞추면 OTP가 맞아요. 세진이 말했다. 맞추기 전엔 실패하고 맞춘 다음엔 성공하죠. 오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05시 15분에 시간을 맞춘 이유가 토큰 때문이었어요. 토큰도 세진이 짧게 답했고 곧바로 다른 로그를 띄웠다. 그리고 화면도 CCTV의 프레임이 검게 꺼진 구간 05시 15분 02시부터 05시 15분 21초 딱 19초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19초로 뭘 한다고? 한도윤이 시선을 올렸다. 19초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 걸 없앨 수 있고. 그 말 끝에 오가은이 손에 든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러닝머신 앞바닥, 물기선, 그리고 끊긴 지점의 슬리퍼 발자국. 슬리퍼. 오가은이 말했다. 헬스장엔 없어요. 세진이 바로 맞췄다. 청소업체.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성호 다시 불러요. 최성호는 이번엔 대기실이 아니라 조사실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숨이 먼저 가빠졌다. 그는 어깨를 웅크린 채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그 자세는 도망칠 준비처럼 보였다. 오가은이 테이블 위에 사진 2장을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복도 CCTV, 다른 하나는 출입 태블릿 청소 시간표. 몇 시에 도착했죠? 5시 25분이요. 최성호가 대답했다. 저 그때 처음 왔어요. 오가은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여기 그녀가 사진을 독쳤다. 05시 15분 12초. 계단 출입문 카메라에 찍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최성호의 눈이 사진으로 갔다가 너무 빨리 고개를 돌렸다. 빨리 돌린다는 건 이미 안다는 뜻이다. 저 아니에요. 슬리퍼.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계단 청소할 때 씻는 거. 그리고 손등에 소독제 자국. 오늘 아침 당신 손등과 똑같아요. 최성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한도윤이 말을 얹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됐지? 그 질문에 답하려면 05시 15분에 당신이 안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최성호는 버티려 했다. 그런데 버티는 사람은 늘 자기 말에 기대어 선다. 말이 부러지면 같이 무너진다. 오가은이 추가로 한 장을 꺼냈다. 러닝머신 패널 사진, 경사도 1%, 그리고 정상으로 유지된 안전키 상태. 당신이 한 건 죽인 게 아니어도 돼요. 오가은이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시켜서 정리했겠죠. 최성호의 눈꺼풀이 떨렸다. 정리. 그가 중얼거렸다. 락커. 한도윤이 단어 하나만 던졌다. 최성호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저 5시 15분에 한번 들어간 건 맞아요. 오가은이 숨을 짧게 들이켰다. 거짓말 하나가 드러나면 뒤에 묶인 것들이 줄줄이 나온다. 왜 들어갔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최성호가 말했다. 그냥 청소 시간표대로 문이 풀릴 거니까 들어가서 락커에 봉투랑 클립 넣고 나와라. 그랬어요. 클립이 뭔데요? 러닝머신 그거 빨간 거요. 안전키. 한도윤이 묻는다. 왜 그걸 락커에 넣으라 했지? 최성호는 한참을 삼켰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윤태호가 낮게 숨을 토했다. 그 숨은 한숨이 아니라 불쾌함이었다. 당신이 그럼 공범. 아니요. 최성호가 급히 소리쳤다. 소리가 커지자 자신도 놀랐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사람 죽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오가은이 물었다. 돈 받았죠. 최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금으로요. 청소용품 박스 안에. 누가 줬죠? 못 봤어요. 계단참에 놓여 있었고 전화로 지금 가져가라 해서. 전화기. 세진이 끼어들었다. 번호 기억나요? 최성호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다. 끝자리 몇 개가 흐릿했다. 세진이 그 숫자를 받아들고 바로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 화면에 뜬 발신 패턴이 익숙한 형태로 묶였다. 가상번호 서비스. 세진이 말했다. 기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오가은이 한도윤을 봤다. 본사.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성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5시 15분에 들어가서 락커에 클립과 봉투만 넣었어요. 최성호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하나 더요. 바닥에 가루 좀 뿌리라고 했어요. 러닝머신 안 매트에. 세진의 눈이 좁아졌다. 정전기 방지 파우더. 최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끄럼. 방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뿌려보니까 오히려 미끈했어요. 그 한마디가 사진 속 흰 가루와 물기선을 한 번에 연결했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당신은 19초 안에 들어와서 가루를 뿌리고 락커에 클립을 넣고 나왔고. 최성호가 작게 대답했다. 네. 윤태호가 끼어들었다. 그럼 살인은 여전히 가정입니다. 정화준이 넘어졌고. 넘어지게 만들었죠. 백세진이 낮게 끊었다. 윤태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증거는요? 세진이 기다렸다는 듯 화면을 3장으로 나눴다. 첫 번째, 러닝머신 내부 로그. 두 번째, 공유기 접속 목록. 세 번째, 출입 태블릿 오류 기록. 세진이 차분하게 순서를 읽어 내려갔다. 확률 조작은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 겹쳐요. 한도윤이 말했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세진이 대답했다. 지금부터 왜 낙상이었는지가 아니라 왜 낙상처럼 보이게 했는지를 봐야 해요. 그녀는 첫 번째 줄을 가리켰다. 하나. 시작 속도 9.9. 정화주는 워밍업이 6대인데 그날은 9.9로 시작돼요. 이름 없는 프로필이 남긴 설정.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빨리 빠지죠. 오가은이 이어 물었다. 누가 그 프로필을 만들었어요? 세진이 고개를 들어 한도윤을 봤다. 관리자 계정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OPS-1. 세진은 두 번째 사진을 띄웠다. 러닝머신 앞매트 모서리. 아주 미세하게 비틀린 라인. 둘. 매트 1cm. 발이 디딜 기준선이 무너져요. 사람은 뛰면서 바닥을 보지 않으니까요. 세진은 세 번째 사진을 띄웠다. 흰 가루가 묻은 매트. 셋. 정전기 방지 파우더. 표면 마찰을 낮춰요. 물기랑 만나면 더 미끄럽죠. 넘어질 확률이 1%만 올라가도 뛰는 사람에겐 충분해요.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사고입니다. 세진이 네 번째 줄을 꺼냈다. 51,459, 속도 스파이크 515, 0.7초 재부팅. 넷. 0.7초. 화면이 깜빡이고 벨트가 순간적으로 튀어요. 사람의 균형은 한 박자로 무너집니다. 특히 숨이 찬 상태라면요. 오가은이 말끝을 받았다. 그 순간 발이 매트 모서리를 밟고 가루 때문에 미끄러지면. 세진이 마지막 줄을 꺼냈다. 안전키 상태 정상 고정. 그리고 락커에서 나온 빨간 클립. 5. 안전키가 멈추지 않았다. 넘어지면 원래 멈춰야 해요.
그런데 정상으로 유지됐어요. 센서가 클립이 붙어 있다고 믿게 만든 거죠. 자석 하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석은 사고 뒤에 떼어내면 끝이에요. 한도윤이 물었다. 그럼 손목 압박 흔적은? 세진이 짧게 답했다. 정화준이 줄을 손목에 감았을 가능성이 커요. 뛰다가 떨어질까봐 손목에 한번 감아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 줄이 조여서 흔적이 남고, 그런데 센서가 속아서 기계는 안 멈추고. 오가은이 바닥 물기 선을 떠올렸다. 안 멈추면 벨트가 계속 움직이고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끌려가요. 머리가 한 번 더 부딪힐 수 있고, 모서리 형태의 좁은 열상이 그때 나올 수 있어요. 윤태호의 얼굴에서 사고라는 단어가 조금씩 힘을 잃었다. 한도윤이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숫자와 길이를 나열하듯, 그러나 한 문장처럼. 9.9, 1cm, 흰 가루, 0.7초, 멈추지 않는 클립 19초.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1%.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19초는 누가 만들었지? 세진이 답했다. CCTV 시간 보정. 그리고 출입 태블릿 청소 시간표. 최성호를 515에 들어오게 만든 장치예요. 그 19초에 락커를 열고 클립을 넣고 가루를 뿌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사라졌죠. 오가은이 말했다. 살인은 기계로 흔적 정리는 사람으로. 윤태호가 낮게 물었다. 그럼 누가 OPS-1 토큰을 갖고 있었죠? 한도윤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세진을 보았다. 세진이 이미 다음 화면을 열어두고 있었다. OPS-1 계정 접근 권한 목록, 본사 운영팀 일부만 접근 가능. 그중 승인자 라인이 하나 더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최재원, 그리고 그 아래 외부 프로젝트 협력 사용자라는 항목이 있었다. 단기 발급 계정, 기간은 한 달, 발급 사유, 물류 시스템 연동 테스트. 오가은이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물려. 정화준이 물류팀 과장이었다. 장현우도 물류팀이었다. 세진이 마지막으로 장현우의 회사 내 업무 기록을 띄웠다. 지난달부터 본사 운영팀 연동 TFT 참여, 회의 참석, 야간 서버 점검, 출입 배지 권한 상향.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장현우는 본사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오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앞에서 들었죠. 윤태호가 이를 악물었다. 지금 장현우를 다시 불러도 증거가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게 만들면 돼요. 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공유기 로그를 확대했다. 원노운 디바이스에 MAC 주소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소가 하나의 제조사로 추정됐다. 휴대용 라우터, 흔히 테더링 라우터. 이 장치 세진이 말했다. 지금도 켜져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블루투스로든 와이파이든 신호가 남아요. 한도윤이 바로 움직였다. 장현우 지금 회사에 있어요. 오가은이 통신 기록을 보며 대답했다. 회의실에 있을 확률 높아요. 오늘 오후 운영팀과 회의 일정. 윤태호가 말끝을 낮췄다. 그 회의에 최재원도 오겠죠. 한도윤은 수첩을 덮었다. 덮는 소리가 작았는데 그 소리로 방 안의 시선이 한 곳에 보였다. 그럼 한도윤이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큰이 누구 손에 있는지 눈앞에서 확인해요. 세진이 노트북을 타들여다 멈췄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새로운 알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리모트 어드민 로그인 14시 02분 11초. 로그인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오브 1%로 남는 흔적. 리모트 어드민 로그인 14시 02분 11초. 백세진의 노트북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알림이 뜨자마자 사라졌다. 사라진 건 팝업뿐이었다. 기록은 그대로 남았다. 누군가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었다. 한도윤은 수첩을 덮었다. 덮는 소리가 작았는데 그 소리로 방 안의 시선이 보였다. 움직이자. 오가은이 먼저 일어섰다. 행동이 먼저였다. 그 다음에 말이 붙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됐지? 그 답이 지금 들어오는 손에 달렸어요. 윤태호는 따라오면서도 끝까지 표정을 굳혔다. 회의장에 들어가서 추정만 늘어놓는 건 추정이 아니라 로그로 말할 거예요. 세진이 짧게 끊었다. 본사 회의실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깥에서 안이 보이고 안에서 바깥이 보인다. 그래서 다들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말이 늘 진실은 아니었다. 한도윤이 문 앞에서 멈췄다. 유리 너머로 사람 둘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한 명은 서류를 반듯하게 맞춰 놓는 남자. 목이 빳빳하고 손끝이 규칙을 닮아 있다. 최재원, 운영팀장. 다른 한 명은 노트북을 펼치고 케이블을 정리하는 남자. 손이 빨랐고 시선이 자주 문 쪽으로 갔다. 장현우. 세진은 가방에서 작은 수신기를 꺼냈다. 휴대용 와이파이 신호를 잡는 장치였다. 화면에 두 줄이 떴다. 사무실 기본 SSID 그리고 하나 더. 언노운 디바이스. 세진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한도윤을 봤다. 있다는 눈빛. 한도윤이 문을 열었다. 경찰입니다. 협조 요청드립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한번 멈췄다. 최재원은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장현우는 반대로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먼저 흔들렸다. 윤태호는 배지부터 내밀었다. 내부 감사팀도 동행했습니다. 최재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로? 한도윤이 의자에 앉지 않고 말한다. 사망자는 누구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겠죠. 최재원이 미세하게 입술을 굳혔다. 정하준. 그 사고. 사고로 끝내고 싶었나요? 오가은이 낮게 물었다. 누가 왜? 장현우가 먼저 끼어들었다. 저희는 관련 없습니다. 저는 본사 사람이 아니라 그 말 너무 여러 번 나왔어요. 오가은이 말끝을 부드럽게 눌렀다. 그래서 더 남아요. 세진이 노트북을 회의 테이블 위로 돌려 보여줬다. 화면엔 세 줄이 줄지어 있었다. 리모트 어드민 로그인 04시 58분 03초. 리모트 어드민 로그인 05시 14분 59초. 리모트 어드민 로그인 14시 02분 11초. 그리고 그 옆 OTP 토큰 OPS-1. 세진은 말을 짧게 했다. 길게 말하면 변명할 틈을 준다. 지금도 접속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최재원의 눈이 화면을 한번 스쳤다. 스치고 지나간다.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하는 속도였다. 저희는 원격 접속 안 합니다. 김현서도 그렇게 말했죠. 한도윤이 말했다. 그래서 기록이 더 중요해졌어요. 세진이 손가락으로 14시 02분 11초를 가리켰다. 이 시간 누가 뭘 했는지 확인할게요. 휴대폰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주세요. 화면 켠 채로. 최재원이 잠깐 망설였다. 망설임이 곧 동의는 아니었다. 윤태호가 낮게 덧붙였다. 거부하면 감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최재원이 먼저 휴대폰을 꺼냈다. 깔끔하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장현우는 한 박자 늦었다. 늦은 건 습관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 한 박자가 의심이었다. 장현우가 휴대폰을 올리는 순간 세진의 수신기가 짧게 울렸다. 블루투스 토큰 식별자가 잡혔다. 화면에 뜬 숫자 끝자리 201. 세진이 숨을 한번 뗐다. 토큰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어요. 장현우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한도윤이 묻는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죠? 장현우가 멈칫했다. 사인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나오나 그 계산을 하는 얼굴. 오가은이 바로 이어 던졌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기계를 만진 사람, 그리고 흔적을 정리한 사람. 최재원이 시선을 장현우에게 잠깐 줬다. 아주 잠깐. 그 잠깐이 둘 사이의 연결선이었다. 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현우의 노트북 가방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언노운 디바이스 아직 켜져 있어요. 그건 제 와이파이가 아닙니다. 장현우가 급히 말했다.
저는 회사 와이파이만. 회사 와이파이는 SSID가 다르죠. 세진이 가방 옆에 수신기를 가까이 댔다. 신호가 급격히 강해졌다. 가방에서 나오는 신호였다. 한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방 열어요. 장현우가 고개를 젓는 순간 윤태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내부 규정상 업무 장비라도 조사 대상입니다. 장현우는 결국 지퍼를 열었다. 안쪽에서 손바닥만한 휴대용 라우터가 나왔다. 배터리 표시등이 켜져 있었고 작은 스티커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OPS-1. 그걸 본 순간 오가은의 눈이 한 번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걸로 내부처럼 보이게 만들었네요. 세진이 노트북을 다시 돌려 보여줬다. 공유기 접속 로그에 언노운 디바이스와 지금 라우터의 MAC 주소가 정확히 일치했다. 장현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테스트 장비입니다. 연동 TFT에서. 맞아요.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동 테스트. 그래서 운영팀 승인자가 필요했죠. 세진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승인자 라인, 최재원. 최재원이 작게 웃었다. 웃음인데 소리가 없었다. 이건 비약입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비약이 아니에요. 5개가 겹쳤어요. 우연이면 너무 정확합니다. 그는 수첩을 펴지 않았다. 수첩보다 화면이 더 명확했다. 첫째의 시작 속도 9.9. 정화준이 워밍업을 6으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숨부터 끊기게 시작됐죠. 세진이 러닝머신 로그를 확대했다. 이름 없는 프로필 생성 시각이 찍혀 있었다. 생성 권한 OPS-1. 둘째. 매트 1cm. 오가은이 바닥 사진을 넘겼다. 발이 기준선을 놓치는 건 그 1cm에서 시작돼요. 셋째 파우더. 세진이 락커에서 나온 비닐 사진을 띄웠다. 마찰이 1%만 떨어져도 땀과 물기랑 만나면 미끄러짐은 크게 늘어요. 최재원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자신의 속도를 찾는 습관. 그건 청소업체가. 네. 한도윤이 받아쳤다. 그래서 청소업체가 필요했죠. 최성호가 말했어요. 전화로 시킨 번호는 가상번호였고 기업용으로 묶여 있었어요. 윤태호가 차갑게 덧붙였다. 본사 명의로 나왔습니다. 최재원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작게. 한도윤이 계속 이어갔다. 넷째 0.7초 재부팅.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고 벨트가 튀었어요. 사람의 균형은 그 0.7초에서 무너집니다. 세진이 그래프를 보여줬다. 5시 14분 59초 스파이크, 그리고 5시 15분 재부팅. 다섯째 안정키가 멈추지 않았다. 세진이 말했다. 클립은 사라졌는데도 상태는 정상으로 유지됐어요. 고장이 아니라 강제 유지입니다. 최재원이 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세진이 마지막을 먼저 보여줬다. 설정값 변화 로그. 항목명은 단순했다. 세이프 키 오버라이드 온. 그리고 옆에 수상할 정도로 익숙한 숫자. 인클라인 1%. 한도윤의 눈이 그 숫자에서 멈췄다. 처음 현장에서 봤던 이상한 1%. 평평한데 기록만 1%로 남던 그 값. 세진이 말했다. 이 기종은 안정키를 강제로 켜두면 표시 필드 하나를 표식으로 씁니다. 고장 코드 대신 경사도 값을 1%로 고정해요.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로그에는 남죠. 오가은이 아주 낮게 숨처럼 말했다. 야. 그래서 1%였네요. 그 한마디가 처음부터 어긋났던 족각들을 한 번에 맞췄다. 평평한 바닥, 그런데 1%? 그건 경사가 아니라 누가 안전을 잠갔다는 흔적이었다. 살리는 장치를 죽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 장현우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는 지시받았어요. 최재원의 시선이 장현우에게 박혔다. 그 시선은 말해라가 아니라 말하지 마였다. 장현우는 그 시선을 버티지 못했다. 버티는 사람은 늘 마지막에 무너진다. 정하준이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연동 테스트에서 숫자를
맞춘 게 아니라 맞춘 것처럼 만든 거. 출고 시간 반품률 지연 페널티. 전부. 오가은이 물었다. 그래서 죽였어요. 장현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죽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컵 주려고. 운동할 때 한 번 넘어지게 해서 입 다물게. 한도윤이 눈을 좁혔다. 컵 주기치곤 너무 정교하네요. 세진이 바로 덧붙였다. 그리고 05시 15분에 19초. CCTV가 비는 그 구간에 최성호가 락커에 클립과 봉투를 넣었죠. 그러면 사건이 회원 실수처럼 남아요. 클립을 안 썼다. 그래서 안 멈췄다. 이렇게. 오가은이 사진을 하나 더 꺼냈다. 락커 문틈 1cm. 그 틈으로 봤던 빨간색. 누군가는 차치게 만들었어요. 사고로 끝내려고. 최재원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러다 천천히 풀었다. 풀리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계산. 그래서 뭘 원합니까? 한도윤이 대답했다. 정화준을 죽인 게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금도 접속이 들어오는지. 세진이 화면을 돌렸다. 14시 02분 11초의 접속 목적. 로그 퍼지라는 시도. 로그를 지우려는 손길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방금 눌렀다. 세진의 시선이 최재원에게 꽂혔다. 지우려고 했죠.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최재원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현우야, 그가 장현우를 불렀다. 너는 너무 서툴렀어. 그 말은 인정이었다. 비난처럼 들렸지만 인정이었다. 장현우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윤태호가 즉시 말한다. 최재원 팀장, 긴급 체포 사유 성립합니다. 최재원이 웃었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짧고 건조하게. 체포요. 여기서. 한도윤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휴대폰들, 라우터, 그리고 로그 화면을 한 번에 보며 말했다. 사망자는 누구지? 정화준입니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두부 외상인데 넘어지게 만든 건 5개의 조작이고요.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됐지? 그건 1%로 남는 표식 때문입니다. 최재원의 눈이 세진의 화면, INCLIN이 1%에 멈췄다. 딱 1초. 그 1초가 그가 끝까지 숨기려던 습관을 드러냈다. 숫자를 확인하는 사람, 숫자를 조작한 사람.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갑이 꺼내지는 소리가 유리 회의실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장현우는 고개를 떨궜고 최재원은 마지막까지 허리를 펴고 있었다. 허리를 펴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규칙이라는 착각이다. 최재원이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한도윤을 향해 딱게 말했다. 당신들은 1%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언제나 다음 기록이 한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세진은 휴대용 라우터를 증거 봉투에 넣고 봉인을 눌렀다. 오가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윤태호는 말없이 파일을 정리했다. 한도윤은 잠깐 차에 기대었다. 사건은 닫혔다. 겉보기엔 그때 세진의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알림은 짧았다. 화면을 켜자 익숙한 문장이 다시 떠 있었다. 리모트 어드민 로그인 23시 59분 59초. 그리고 계정명은 OPS-1이 아니었다. 다음 건 예고. 무인 헬스장의 1%를 잡았다고 믿던 밤, 세진의 화면에 다시 뜬 접속 기록 하나. 23시 59분 59초. 이번엔 OPS-1이 아니다. 다음 사건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시작된다. 고층 빌딩, 스마트 엘리베이터, 출입 게이트, 자동 스케줄, 모든 게 안전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스템. 그런데 단 한 번 문이 닫히는 속도가 0.7초 빨라지고 센서가 1%만 늦게 반응하고 기록은 정상으로 남는다. 사고처럼 보이는 추락. 하지만 이상하게도 CCTV는 그 순간만 비어있다. 출입 기록은 맞는데 사람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는 누군가가 일부러 남긴 표식이 있다. 한도윤은 다시 묻는다. 사망자는 누구지? 사인은 뭐로 찍혔지?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이번 1%는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습관을 이용한다. 그날 엘리베이터는 멈춘 게 아니라 선택했다.